안녕하세요. 우리가 누군가한테 깊은 상처를 받거나 또 어떤 때는 설명하기 힘든 끌림으로 사랑에 빠지잖아요. 그럴 때 이 감정 대체 어디서 시작되는 걸까요? 네, 안녕하세요. 같은 상황인데도 왜 사람마다 느끼는 게 그렇게 다를까요? 예를 들면 친구가 바빠서 인사 없이 휙 지나갔을 때요. 누구는 나 완전 무시했네 하고 엄청 속상해하는데 또 다른 누구는 급한 일이 있나 보네 하고 그냥 넘기기도 하잖아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그거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 지점이 바로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주제의 핵심입니다. 과연 감정이 먼저 우리를 확 사로잡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의 생각이 감정의 색깔을 결정하는 걸까요? 네, 정말 궁금하네요. 이 오래된 질문의 답을 찾아보려고요. 오늘은 저기 17세기 철학자 파스칼의 통찰에서 시작해서요. 현대 심리학의 인지행동 이론, 그러니까 CBT죠. 그리고 뇌 속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뇌과학의 최신 연구 결과까지 한번 쭉 훑어보려고 합니다. 파스칼부터 뇌과학까지 기대되는데요. 네,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기 위한 그런 깊이 있는 탐구가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시간 여행을 한번 시작해 볼까요? 17세기의 파스칼. 철학자면서 또 뛰어난 수학자였잖아요. 이 감정과 생각의 문제에 대해 어떤 실마리를 던져줬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파스칼이 아주 유명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좀 도발적인 말을 남겼죠. 마음, 그러니까 프랑스어로는 le coeur인데요. 이 마음은 이성이 모르는 그 자체의 이유를 가지고 있다. 마음은 이성이 모르는 이유를 안다. 본능적인 차원, 존재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나오는 그런 생명적인 감흥 같은 거랄까요? 생명적인 감흥이요? 네, 철학에서는 이걸 정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단순한 느낌이라기보다는 세상과 내가 직접 딱 부딪힐 때 생기는 거 있죠? 어떨 땐 설명하기 힘든 강한 끌림이나 혹은 반대로 확 밀어내는 그런 느낌 같은 거요. 정동. 이성이 모르는 이유를 마음이 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와닿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전에 마음이 먼저 안다는 뜻인가요? 네, 좋은 질문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무실 복도에서 동료를 딱 마주쳤는데 그 동료가 어휴, 요즘 많이 힘드신가 봐요. 얼굴이 영 안 좋으시네요. 이렇게 말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어떤 날에는 그 말이 진짜 걱정해 주는 것 같아서 고맙고 마음이 좀 따뜻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똑같은 말인데도 어떤 날은 꼭 내 힘든 걸 비꼬는 것처럼 들리거나 아니면 좀 무례하게 느껴져서 불쾌감이 확 올라올 수도 있단 말이죠. 어휴,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그날 제 기분 상태나 그 동료랑 평소 관계 아니면 그 사람 말투나 표정 같은 거에 따라서 완전 다르게 들릴 수 있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파스칼의 관점에서 보면요. 우리가 저 사람이 날 걱정하는 건가? 비꼬는 건가? 이렇게 이성적으로 분석하고 따져보기도 전에 이미 우리의 마음, 그러니까 그 정동이 먼저 그 말에 확 반응해버린 거예요. 먼저요? 네, 거의 반사작용처럼요. 그 반응은 논리적인 추론의 결과가 아니라 그 순간 나의 존재 상태랑 외부 자극, 그러니까 동료의 말 사이에 직접적인 감흥 혹은 울림인 거죠. 울림. 그래서 파스칼한테 이 감정, 특히 정동은요, 이성적인 생각의 결과물이 아니라 오히려 생각보다 한 발 앞서서 존재하는 즉각적이고 때로는 이해하기 힘든 반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핵심 통찰이에요. 우리의 가장 깊은 반응, 이 정동은 이성적인 분석보다 먼저 작동할 수 있다. 그러니까 파스칼은 이성적인 해석 이전에 더 깊은 곳에 있는 마음의 직접적인 반응, 그 정동이 먼저 움직인다고 본 거군요. 와, 진짜 마음이 먼저다 이런 선언처럼 들리는데요. 굉장히 강력한 주장이네요. 네, 그렇죠. 아주 근원적인 차원에서 인간을 이해하려고 했던 시도였죠. 근데 이제 시간을 현대로 확 돌려보면요. 특히 심리학 쪽에서는 좀 다른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인지행동이론, CBT인데요. 이쪽에서는 정반대로 생각이 감정을 빚어낸다 이렇게 주장해요. 파스칼하고는 상당히 각도가 다르죠. 생각이 감정을 만든다. 와, 파스칼 주장하고는 진짜 정반대편에 있는 것 같은데요. CBT는 감정이 생기는 과정을 어떻게 설명하나요? CBT의 핵심 설명틀은 보통 ABC 모델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어요. 여기서 A는 선행 사건, 액티베이팅 이벤트예요. 우리한테 일어난 어떤 구체적인 사건이나 상황이죠. 네, 사건 A. 중요한 건 그 다음 단계인 B, 바로 신념 또는 사고, 빌리프예요. 이게 뭐냐면
A라는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갖는 생각, 해석 아니면 평가를 뜻해요. 아, 생각 B. 그리고 마지막 C는 결과인데요. 주로 우리의 감정적인 반응이나 행동을 말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사건 A가 바로 감정 C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우리의 생각 B라는 해석 필터가 딱 끼어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CBT의 가장 중요한 주장이 바로 이거예요. 이 B, 즉 우리의 생각이 감정 C를 결정짓는다는 거죠. 사건 A 자체가 우리를 기쁘게 하거나 슬프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 그게 감정의 방향이랑 강도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아까 그 친구가 인사 없이 지나간 예, 다시 한번 가져와 볼까요? 네네, 좋아요. 그 상황을 CBT 모델로 설명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친구가 나를 보고도 인사 없이 휙 지나간 것, A. 이건 객관적인 사건이죠. 그렇죠. 이제 여기서 해석 B가 갈리는 거예요. 만약 속으로 뭐야, 날 봤는데 그냥 지나가? 일부러 무시하는 거 아니야? B1. 이렇게 생각하면 그 결과 C1은 아마 서운함, 분노, 뭐 아니면 당혹감 같은 부정적인 감정일 가능성이 높아요. 심하면 그 친구 관계를 다시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하지만 만약에 무슨 급한 일 있나? 아니면 요즘 힘들다더니 넋이 나갔나 보네. 나중에 연락해봐야겠다. B2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아, 이때 감정적인 결과 C2는 아마 뭐 별다른 동요가 없거나 오히려 약간 걱정되거나 이해하는 마음일 수 있겠죠. 진짜 같은 사건인데 어떤 안경,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쓰느냐에 따라 감정의 풍경이 완전히 달라지네요. 이게 바로 생각이 먼저다 혹은 생각이 감정을 조절한다는 CBT의 핵심 관점이군요. 파스칼의 정동 이야기랑은 확실히 초점이 다르네요. 맞습니다. 파스칼이 감정의 즉각적이고 근원적인 측면, 그 존재론적인 깊이에 주목했다면 CBT는 감정을 만들어내고 또 변화시킬 수 있는 생각의 힘, 그러니까 인지적인 해석의 역할과 그 실용적인 적용 가능성을 강조하는 거죠. 여기서 두 번째 핵심 통찰이 나옵니다. 동일한 사건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감정을 경험할 수 있고 이 해석 과정은 우리가 통제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 파스칼의 깊은 통찰도 그렇고 CBT의 실용적인 접근법도 그렇고 둘 다 일리가 있어 보여요. 그럼 이제 진짜 궁금한 건 이거예요. 실제로 우리 뇌 속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철학이랑 심리학의 논쟁을 넘어서 신경과학은 이 질문에 어떤 답을 줄 수 있을까요? 감정의 불꽃이 먼저 팍 튀는 걸까요? 아니면 이성의 스위치가 먼저 탁 켜지는 걸까요? 아주 시의적절한 질문이십니다. 뇌과학 연구가 이 흥미로운 논쟁에 정말 결정적인 단서들을 던져주거든요. 우리 뇌 깊숙한 곳에요. 감정 처리, 특히 공포나 분노, 불쾌감처럼 생존에 직결된 강렬한 감정을 담당하는 핵심 부위가 있어요. 아몬드 모형을 닮았다고 해서 편도체, 엠믹달라라고 불리는 농역이죠. 편도체. 네, 들어봤어요. 뇌 속의 비상배, 아니면 감정의 조기 경보 시스템, 뭐 그런 역할이라고 하던데요. 네, 정확한 비유입니다. 편도체는 외부에서 감각 정보가 딱 들어왔을 때 이게 혹시 위협적이거나 감정적으로 중요한 자극인지 아닌지를 엄청나게 빨리 판단해서 경보를 울려요. 연구를 보면요. 시각이나 청각 자극이 편도체에 딱 도달해서 감정 반응을 일으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약 0.2초래요. 200m초. 0.2초요? 와. 네, 정말 순식간이죠. 심지어 어떤 정보는 의식적인 처리를 담당하는 대뇌피질에 가기고 전에 편도체로 가는 지름길을 통해서 먼저 전달되기도 한대요. 지름길까지. 네. 그래서 우리가 뱀처럼 보이는 거 보고 자기도 모르게 움찔하거나 갑자기 큰 소리에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경험 있잖아요. 그 배후에는 편도체에 이런 번개 같은 반응 속도가 있는 거죠. 0.2초. 정말 눈 깜짝할 사이보다도 빠르네요. 그럼 이성적인 판단? 그러니까 이게 진짜 위험한가? 혹시 내가 오해한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뇌의 영역은 어떤가요? 거기도 그렇게 빨리 작동하나요? 이성적인 사고, 계획 세우고 충동 억제하고 상황 판단하고 해석하는 것. 이런 건 주로 뇌의 가장 앞부분에 있는 전전두엽이 맡아서 하거든요. 여기를 보통 뇌의 CEU나 관제탑에 비유하죠. 뇌의 CEU. 네. 편도체가 울린 그 비상벨 소리, 즉 감정 신호를 딱 접수해서 현재 상황이랑 과거 경험, 지식 같은 걸 다 동원해서 좀 더 신중하고 종합적으로 상황을 평가하는 거예요. 방금 본 게 진짜 뱀 맞나? 그냥 밧줄 아니야? 내가 지금 느끼는 분노? 이거 타당한가?
혹시 과민 반응 아닌가? 다른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 뭐 이런 복잡한 판단을 내리는 곳이죠. 그런데 이 전전두엽이 정보를 처리하고 판단을 내리는 데는요, 편도체의 즉각적인 반응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려요. 수백 밀리초에서 길게는 뭐 수초까지 걸릴 수도 있죠. 아, 그렇군요. 그 신경학적으로 보면 감정의 조기 경보 시스템인 편도체가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는 전전두엽보다 훨씬 빠르게 반응한다는 거네요. 와, 그렇다면 파스칼이 말했던 마음, 정동이 이성보다 먼저 반응한다는 그 통찰이 뇌과학적으로도 상당한 근거를 가지는 셈인데요. 속도 면에서는 감정이 명백히 앞서네요. 그렇습니다. 감정 반응의 속도라는 측면에서 보면 파스칼의 직관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현대 뇌과학의 발견과 일치해요. 이게 바로 세 번째 핵심 통찰입니다. 신경학적으로 감정적 자극에 대한 초기 반응, 편도체는 이성적 분석, 전전두엽보다 훨씬 빠르게 일어난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너무 간단하겠죠? 네, 그렇죠. 편도체가 아무리 빨리 감정의 불꽃을 팍 튀겼다고 해도 그 불길을 우리가 무조건 따라가야 하는 건 아니에요. 그 불이 그냥 작은 불씨인지 아니면 진짜 큰 불로 번질 상황인지 판단하고 또 불길을 조절하거나 심지어 끄는 역할은 결국 전전두엽의 몫이거든요. 아하. 즉, 발생한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 의미를 해석하고 또 반응을 조절하는 데는 생각의 힘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는 감정을 다루는 인지적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CBT의 관점 또한 강력한 타당성을 가지게 됩니다. 아, 정리를 좀 해보면 감정은 마치 문을 확 박차고 들어오는 예고 없는 손님처럼 빠르고 강렬하게 등장을 하는데 이게 파스칼과 편도체, 그 손님을 어떻게 대접하고 돌려보낼지 아니면 뭐 같이 머물게 할지를 결정하는 건 결국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 CBT와 전전두엽에 달려있다는 거군요. 속도는 감정이 우세하지만 방향키는 이성이 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와, 아주 정확하게 맥락을 짚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스칼의 관점과 CBT의 관점은 서로 모순되거나 하나가 맞고 틀리고 이런 관계라기보다는요, 인간의 복잡한 감정 경험이라는 그 다층적인 현상의 서로 다른 측면 혹은 다른 레벨을 설명하고 있다고 보는 게 더 타당합니다. 둘 다 진실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른 차원, 다른 레벨이라는 말씀 흥미로운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두 관점이 서로 보완적일 수 있는 거죠? 파스칼은 감정의 근원에 대해서 묻는다고 볼 수 있어요. 인간 존재의 깊은 곳에서 비롯되는 때로는 설명하기 힘든 강렬한 정동의 문제를 파고들죠. 이건 우리는 왜 그렇게 느끼는가, 이 감정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가와 같은 존재론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에 가깝다고 할 수 있어요. 인간 경험의 깊이를 탐구하는 거죠. 네, 근원에 대한 질문? 반면에 CBT는 이미 발생한 감정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초점을 맞춥니다. 감정을 유발하는 생각을 찾아내고 그 생각이 현실적인지 평가하고 필요하다면 더 적응적인 생각으로 바꿔서 감정을 조절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잖아요. 이건 이 감정을 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덜 고통스러울 수 있을까? 와 같은 실천적이고 기술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하나는 감정의 뿌리가 어디 박혀 있는지 탐색하는 뭐랄까 깊은 샘파기 같고요. 다른 하나는 이미 솟아난 그 샘물을 어떻게 활용하고 관리할지에 대한 실용적인 지침을 주는 것 같다고 볼 수 있겠네요. 훌륭한 비유인데요. 또 다른 비유를 들어볼까요? 감정은 때로 예측 불가능하게 밤하늘을 쫙 가르는 번개 같을 수 있어요. 강렬하고 압도적이고 우리의 통제를 벗어난 것처럼 느껴지죠. 이게 파스칼 편도체 쪽이라면요. 네, 번개. 반면에 이성은 그 번개를 보고 아, 저건 그냥 자연현상이야. 지금 내가 있는 곳은 안전하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어. 라고 상황을 해석하고 우리 자신을 안심시키는 등불과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CBT 전전두엽 쪽이죠. 아, 등불. 번개가 먼저 번쩍 하고 우리의 주의를 확 사로잡지만 그 빛의 의미를 파악하고 어둠 속에서 길을 찾도록 돕는 건 결국 등불의 역할이잖아요. 둘은 서로 다른 시간대에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지만 결국 우리 내면의 풍경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들이라는 거죠. 번개와 등불. 와, 감정과 이성의 관계가 정말 다이나믹하게 느껴지네요. 어느 하나가 절대적으로 위에 있다기보다는 서로 상호작용하는 파트너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현대 뇌과학도 바로 이런 통합적인 관점을 아주 강력하게 뒷받침합니다. 감정은 주로 뇌의 좀 더 깊고 원시적인 영역, 예를 들면
변연계 같은 곳에서 비교적 빠르고 자동적으로 발생해요. 그리고 이 감정 신호는 뇌의 더 진화된 상위 영역인 대뇌피질, 특히 전전두엽으로 전달돼서 더 정교한 해석, 평가, 조절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네. 중요한 건 이 과정이 일방통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전두엽의 생각과 판단은 다시 편도체를 비롯한 감정 영역에 영향을 미쳐서 감정을 진정시키거나 아니면 더 증폭시킬 수도 있거든요. 아, 양방향이군요. 그렇죠. 즉, 감정이 먼저 발생할 수는 있지만 그 감정을 알아차리고 또 이름을 붙이고 아, 내가 지금 불안하구나. 그 의미를 평가하고 이 불안이 합리적인가? 나아가 그 감정을 변화시키는 힘은 상당 부분 우리의 생각과 인지 과정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듣다 보니까 마치 피아노 연주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건반, 그러니까 감정 편도체를 누르면 소리가 즉각적으로 나지만 그 소리들을 연결하고 조절해서 아름다운 멜로디나 화음을 만들어내는 건 연주자, 즉 생각, 전전두엽의 손길인 것처럼요. 오, 건반 하나하나의 소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소리들을 어떻게 엮어내느냐가 결국 음악의 완성도를 결정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 비유 정말 와닿는데요. 피아노 자체만으로는 음악이 될 수 없고 또 연주자만 있어서도 소리가 날 수 없잖아요. 감정과 생각은 바로 그런 관계예요. 끊임없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고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의 매 순간의 경험,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 전체를 함께 짜나가는 두 개의 중요한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감정이 먼저냐, 생각이 먼저냐, 이 질문 자체가 어쩌면 핵심을 좀 비껴가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느끼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생각하는 존재니까요. 중요한 건 이 둘 사이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알아차리고 그 둘을 어떻게 조화롭게 연결하느냐 하는 자각과 조율의 과정인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파스칼 자신도 단순히 마음이 먼저다라고만 주장한 게 아니고요. 궁극적으로는 이성과 감정, 즉 정동의 조화를 추구했어요. 그는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진정한 인간다움은 이성과 정동, 이 두 가지가 서로를 존중하며 조화를 이루는 데 있다. 아, 조화. 네, 이 조화를 이루어가는 기술, 즉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이해하면서 동시에 건강한 생각으로 그 감정을 잘 다스려 나가는 과정이야말로 심리학과 철학이 오랫동안 탐구해온 주제고요. 어쩌면 우리 각자가 삶 속에서 평생 갈고 닦아야 할 예술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희는 파스칼의 깊은 통찰에서부터 CBT의 실용적인 원리, 그리고 뇌과학의 구체적인 증거들까지 넘나들면서 감정과 생각의 이 복잡하고도 흥미로운 관계를 탐구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에 던졌던 질문, 감정이 먼저일까, 생각이 먼저일까? 여기에 대한 오늘의 잠정적인 답은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아마 이런 비유로 답을 대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정이 먼저 세차게 문을 두드린다. 네. 그러면 이성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서 문을 두드린 이가 누구인지, 무슨 일로 왔는지 확인하고 응답한다. 감정은 우리 내부에서 뭔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가장 먼저 알려주는 강력한 신호탄과 같지만 그 신호의 의미를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할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열쇠는 결국 우리의 생각, 즉 이성의 손에 쥐어져 있는 셈이죠. 감정이 문을 두드리고 이성이 그 문을 열어 응답한다. 와, 긴 여운을 남기는 답변이네요. 자, 이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감정의 노크소리와 이성의 응답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당신은 주로 문을 두드리는 그 감정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는 편인가요? 아니면 문을 열기 전에 이성적으로 상황을 먼저 파악하려는 편인가요? 혹은 그 둘 사이의 춤을 어떻게 조화롭게 추고 계신가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펼쳐지는 이 감정과 생각의 상호작용을 잠시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